김태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추 연출을 맡은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마지막 용돈 구한영대입니다. 반디 역을 맡은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에 연출을 맡은 이원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 주신 관객분들 자유롭게 손 들어서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들하고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어떻게 이제 이번 작품을 만드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감독님 먼저. 네. 저희 후에는요. 원래 저 지금 전주의 원 액터스라는 연기학원의 원장이기도 한데요. 배우이기도 하고요. 수강생들에게 이제 배우 지망생들이 프로로 가기 전에 현장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계속 학원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4편을 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이 후회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뭐 교실에서만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5편 영화 상영을 한 것 중에 가장 다른 4편 영화들이 완성도가 높고 이게 제가 우리 오늘 보고 나는 배우가 오셨는데 저는 이 영화제에 참석하게 된 게 저희는 임실에 주미 시네마 스쿨이라고 작은 아마추어 동호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연기 경력이 있으시고 또 학원도 하시고 다 주 전문가신데 저희는 순수 아마추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예, 조금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젊은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 같이 해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영화를 완성했는데 상영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의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지인께서 같이 하시는 분이 여기 영화제에 한번 출품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 너무나 따뜻한 모습을 잘 봤습니다. 많이 부족함은 느끼지만 또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훌륭한 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할 기회를 주시게 된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추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진짜 아마추어거든요. 저희 완전 그냥 동호회예요. 저희도. 저는 학원입니다. 저희 완전 다 아마추어입니다. 네, 완전 아마추어죠.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그렇죠. 열정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김태현 배우님이라고 그 충무로에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님이세요. 그 필모그래피 영화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히 이분이랑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올해 같이 이제 뭐 한번 재미 삼아 한번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스케치 영상을 찍은 게 지금 이 미추의 시초예요. 네, 그래서 지금 크레딧에서도 시나리오 이렇게 둘이 올라간 게 이 영화 이야기를 둘이서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거든요. 네, 물론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야 좋죠. 이런 전문가랑 프로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행복했던 기억인데 저희가 벌써 이게 우리 아마추어지만은 그 시네마산에서 거의 한 20편 가까이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추어가 아니시네요. 아마추어. 네, 아마추어인데 하여튼 이 영화는 이 과정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관객분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있으시? 예.
후에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요. 혹시 마이크 그냥 해볼까요? 후회라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재기발랄한 그런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저의 그 어릴 때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이 소재를 어떻게 선정을 구하게 됐는지, 예를 들어 뭐 감독님이나 배우의 경험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을 살짝 했거든요. 예, 소재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느끼셨다니 의도한 바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고요. 이제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청춘들은 어떤 공감을 좀 일으키려고 좀 즐겁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야기는 어쨌든 이제 다 또래들이 이제 곧 이제 저희 학원에 뭐 고등학생들 그리고 성인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들 주제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서 취합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깊은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꿈이나 사랑이나 지금 현재 이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소재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또 캠퍼스라는 소재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질문해도 되나요? 예. 아니 그냥 할게. 주연 배우님 술 주사 연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실생활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제가 19살 때 한 거라 지금 20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취한 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타다가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임실옥 군산의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는 우리 이제 학생 동아리일 수도 있고 일반 성인 동아리일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영화를 제작할 때 가장 큰 부딪히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장비, 배우들이야 뭐 동아리 구성원들이 하면 될 거고 장소 섭외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아까 거기 전주대 거기 찍는 걸 보니까 장비가 꽤 많아요. 네, 그 장비 구입 비용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동아리 활동하기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임실하고 군산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전주 영심리에서 후원해가지고 주민 시네마 스쿨이라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했고 한 5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도하시고 시나리오부터 저희가 직접 쓰고 그리고 촬영도 저희가 하고 또 분장도 저희가 다 하고 스크립트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한 점이 조금씩 아까 상영할 때 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컴퓨터로 들었을 때는 그 바람 소리나 잡음이 많은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순수 우리 군민들이 하시고 지역민들이 직원들도 저희 뭐 회사 동료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순수하게 외부에서 하시는 배우들 두 분을 요즘 유행하는 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잖아요. 저는 딸 찬스를 써가지고 제 딸 친구들, 연극에 했던 친구들을 주연 배우를 모셔다가
편하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영화 상영하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반성하고 많이 우리 배우님들한테 미안한 게 제대로 포장을 해줘야 되고 제대로 상품 가치를 배우님들의 상품 가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좀 성의 없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많이 미안한다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매한 게 아니고 대여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장비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희는 주는 것만 받아서 써야 되니까. 아까 우리 감독님 혹시 촬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자꾸 보는 거, 저희가 많이 보기 TV에서만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런 걸 요구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아무튼 여러 가지만 우리 열정페이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우리 옆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고요. 그런 저희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도 이제 빌려서 하긴 하지만은 이게 장비가 사람 이제 계속 써본 장비가 아니면은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좀 다루기도 힘들고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 조금씩 이제 저희는 이제 성인 동호회라 이 양반들이 돈들이 좀 있어요. 조금씩 이 양반들이 이제 십시일반해서 장비들도 이제 조금씩 사 모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동감해요. 저희들이 연출력이 부족하다 보면 연기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해 주셔봐야 저희가 진짜 다 까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커버하려고 그 부분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너무 다 훌륭한 작품들이었어요. 아 질문. 저 아까 이원구 감독님은 연예인을 키우는 학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두 분은 동아리로 알고 있는데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돈 많으시다고. 어르신들 동호회만 많지만 두 여기 분은 부산 경제적인 감독님은 부산은 돈이 많은 곳이고 임실 깜촌이라서 저는 임실군청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나 봐요.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도 그냥 소소하게 조금하게 자영업하고 있고요.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열정이 많다는 뜻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찍어서 나와서 하는 부분까지 굉장한 노고가 있을 거란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많은 돈들도 필요했을 거고, 근데 실제 여기 상영되는 이런 걸로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사실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이제 제 나이 또래 취미 가지신 분들이 골프를 치시거나 어떤 분은 낚시를 하시거나 이러는데 골프채 세트 마련하는 거 몇백만 원 들고 낚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돈을 영화 쪽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도 않고요. 골프 쳐서 뭐가 남겠어요. 물론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굉장한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안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영화까지 좀 같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선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 없으면 미추의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인상적이게 잘 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실생활에 계신 것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사실 감독님이 생각했던 연기랑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연기는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사실 그런 연기 톤을 원했던 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현장에서 대사를 연기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밸런스가 안 맞긴 하지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지켜보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득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설득을 당해주셨군요. 네, 제가 생각했었던 인정합니다. 이 미추의 톤은 좀 약간 그 과거가 있었던 거를 굳이 표현을 안 해도 그냥 살아온 환경 때문에 묻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래 제 모습을 그냥 투여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투박한 제 모습을 그냥 투여했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냥 나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낼까라는 것부터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이제 가십적으로 했었던 거를 영상으로 담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글로 만들고 결국 영상으로 저희가 담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였고요. 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주 잘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그 감독님 궁금한 점이 제가 이상한 거에 꽂혀서 하나 있는데 스토리 다쳤을 때 캐릭터 밴드를 붙이잖아요. 그냥 일반 밴드가 아니라 그것도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근데 저희 그 미술 감독님이 훌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그냥 일반 밴드보다 이런 좀 거칠게 탄 사람이 그 캐릭터 밴드를 붙이면 더 좀 반전스럽게 네. 재밌겠다. 네, 그 훌륭하신 미술 감독님이세요. 미술 감독님 훌륭하신 생각이셨군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마지막 용돈이 권영대 감독님께 또 질문 하나 제가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긴 물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의미를 담는 물건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용돈에서는 어떤 그 용돈이라는 물건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시나리오 했던 게 사실은 돈은 인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활유 같은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제가 기획했던 의도는 인터넷에서 그런 돈을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용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SNS에다가 이제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소중한 건데 지갑을 잊어버렸다. 근데 그게 친구들이 SNS 통해서 퍼나르다 보니까 그 주둔 사람이 다시 몇 개월 후에 찾아줬다는 게 해외토픽처럼 한번 나왔던 게 제가 본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서 요걸 영화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사실은 밝은 영화로 좀 하고 싶었고 좀 생기 발랄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톤이 좀 다운된 감은 있는데, 우리가 돈이 돌고 도는 것처럼 그 돈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관계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악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그만 과정 소개를 좀 넣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아무튼 소소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지갑에서 노주가 아버지의 용돈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놀라거나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좀 갑자기 이제 좀 심경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제 그게 본명이 잊어버렸었는데 또 사촌 동생에 의해서 돈은 돌고 돈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중간중간에 손들을 듣고 싶었어요. 슈퍼 아주머니, 채소 가게 아주머니, 마트 가게 아주머니 여러 손이 이게 돌고 돌아서 이게 제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 돈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노두라는 여학생하고 세진이하고 남자 주인공 세진이하고
그 처음에 그것이 잊어버림으로써 내가 소중한 걸 잃었기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 또 그게 또 애틋한 감정을 쌓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왜 들어와 있을까? 거기서 다른 걸 좀 넣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잔잔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 느낌으로. 네. 그 후에 그 이영 감독님께서는 배우를 또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연출을 할 때랑 그 배우를 할 때랑 실제 본인이 연기했을 때랑 이제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줬을 때 그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저도 지금 이제 한 연기를 한 20년 했는데요. 분명히 연극할 때랑 이제 카메라 연기 액팅을 할 때랑은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카메라 연기 쪽으로 이렇게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절대 이건 현장에서 안 배우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카메라에 맞는 연기를 한다던가 앵글에 맞는 연기나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연기를 해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배우 지망생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에 있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건데 어떻게 많이 배웠나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좋은 점은 그냥 이렇게 학생들만 어디 현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현장에서 직접 이게 설명했던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익숙해진 걸로 이제 다른 현장에 갔을 때 좀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자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지도함에 있어서는 저는 눈에 다 너무 잘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만 그것을 잘 이제 전달해 주는 게 앞으로도 목표입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출연도 직접 하셨던 거죠? 네, 감독님 맞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지금의 이미지랑 너무 많이 다르게 출연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출연하시는 또 의미가 있을까요, 영화에? 아니 그냥 그 역할이 마지막 역할이 신입생인데 네. 아까 여기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간 거죠 느낌을. 신입생 같은. 네, 신입생 같지 않은 신입생, 되게 올드한 신입생 느낌을 좀 주려고 학원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냥 웃겨보려고. 네.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들어오셨네요.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잠시 이추 감독님께 질문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과거하고 이렇게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짜장면이 더 떠오를 것 같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짬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군산이 아무래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게 궁금했어요. 아버지한테 드리기엔 짜장면을 마지막으로 드리기는 뭐하고. 여러 음식들을 생각해봤는데 그래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볶음밥을 염두에 두시고. 아니요, 말씀하신 게 정확하시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짬뽕을 군산이 이제 짬뽕에 도시락 짬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영화 내용에 보면 군산에서 이제 그 음식을 찾은 다음에 서울로 가지고 가야 돼요. 열이 다 끓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오래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식이 볶음밥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산에 저런 볶음밥이 있었답니다. 저희는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인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게 간장으로 볶았던 볶음밥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의도치 않게 그런 볶음밥이 나왔죠.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외식하면 짜장면인지 볶음밥은 흔하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볶음밥으로 했길래 왜 그랬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주 정확하신 질문이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네, 저기 맨 뒤에. 네.
저는 그 미추 배우님께 어떻게 보면 그 극 중의 주인공인 수철에게 궁금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병실, 간병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간병인 대행인과 환자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잡는데 그때 혹시 수철에게 뭔가 향수라기에는 조금 딥하고 느낌이 조금 있었는지 찰나였지만 사실 저는 그 상황이 되게 짜증났었어요. 제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밥을 먹여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의도된 게 아니었었는데 일단은 시나리오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썼던 거에서. 바뀐 건가요? 네. 또 감독님께서 또 악생을 또 하셔갖고 처음 썼던 거랑 달라서 하여튼 그 의도를 일부러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예전에 스쳐 지나갈 때 만났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재회시키는 장면을 조금 넣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저는 사실 그 반지라는 거 있어서 한 번도 껴보지를 않고 사실 보면은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날 그 이후에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반지를 처음으로 이제 껴봤던 건데 늘 그 반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었는데 그날 사실 그 씬을 찍으면서도 반지를 제가 아는 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고 의심은 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굳이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좀 사실 그냥 갸우뚱하게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조직 저는 연주는 아까 그 어린 수철이 아버지 손등에 이렇게 손 딱 댔을 때 굉장히 눈물이 났거든요. 이 가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신 건지 그 느낌이 확 왔었어요. 어린 수철의 그 아빠에 대한 애착 문제를 애착에 대한 표현을 이 손등으로 한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딥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 장면이. 네, 감사합니다. 물어주셔서. 관객분들의 수준이 좋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요. 미추에서 마지막에 엔딩에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멘트가 이렇게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를 했던 것인지 조금 궁금했어요. 특히 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영화 내용의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죽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극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영화 보고 가지고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영화 이렇게 만들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자막 글자 자막 한 줄이지만 이런 거라도 좀 넣어드리고 싶었고 제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뭐랄까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군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집이 나온 거는 저도 보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를 그 지역의 색깔이 좀 잘 묻어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그 군산이 뭐 전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과 축복입니다.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독창적이게 될 수가 있고 지역에서 딱 군산만 사실 이런 영화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중국집들 유명한 집들 많은 도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자꾸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추에서요. 그 4년 전에 그 수철하고 형하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러면 그 형이 그 자리를 주선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친형이 아니고 그냥 동네 형이죠. 그쵸. 네, 동네 형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계속 이 수철 모르게 항상 뒤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가 버렸다는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수철에게 직접 바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뒤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미행하듯이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나 한 발짝 이제 뒤에서 이제 바라보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마침 저기 뒤에 지금 소정호 배우님 모셨거든요. 같이 이제 형으로 나왔던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한번 인사.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잘 봤습니다. 저분하고 이분하고 케미가 또 너무 잘 맞아요. 네, 진짜 정말 친해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감독님들한테 네, 앞으로 계획이 있을 감독님들, 배우님들 앞으로의 그 계획, 다음 작품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한 분씩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배 감독님부터 한번. 네, 저희는 뭐 일단 영화를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본인하고 같이 꾸준히 계속 어설프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는 데 의의를 두고 또 이렇게 그나마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 중에 그나마 조금 낫다 생각해서 되게 좀 출품을 해봤는데 상영까지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고 또 다른 예술가들이 이렇게 계속 전국에서 좋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꿈이 배우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극장 안에서 스크린에서 정말 멋진 배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8월부터 또 지금 하반기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든 촬영이든 스텝으로도 열심히 해서 다음에 진짜 좋은 작품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시내군산 김정일 대표님하고 이진혁 배우님, 이수정 배우님 함께 오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오늘 상영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진심입니다. 왜냐면 아마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상영을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또 없는데 영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계획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올해 2편 더 지금 찍을 계획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하반기에 2편 더 찍을 계획이고 영화를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찍는 과정이 저는 즐거워야 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즐겁고 재밌게 작업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네, 저는 일단은 우리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나 더 찍으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둘이 개발을 했어요. 물론 뭐 우리 시내군산 팀이랑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의미인 것처럼 이제 생겨버렸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헤어질 때 내가 헤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이제 저희 이제 뭐 그만 생각으로 이제 공식선을 하고요. 뭐 이제 어쨌든 또 다음 작품을 또 줄이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다 같이 만들 계획은 잡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저는 우리 이진우 감독
감독님을 배우로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지 좀 제대로 느껴보게끔 좀 했으니까. 복수라기보다 뜻깊은 작품을 좀 만들어서 가정 영화에 초청이 돼서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자리를 좀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도 이제 뭐 배우 활동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작품 함께 할 수 있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도 이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감독님들 다음 영화제에서도 꼭 작품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